대담한 대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 반도체에 대한 우려도 있고 희망 섞인 목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도체 기업 세액 공제율 5% 상향을 골자로 한 K 칩스법 같은 경우에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K 반도체의 지형이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지 오늘 K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들, 환경들 저희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격차 이것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잘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중국이 많이 쫓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어저께 그 관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은 거, 우리한테 좋은 뉴스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일단 D램하고 낸드가 있죠. D램에서는 우리가 한 4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4년이라면은 D램의 공정에서는 한 2~3개 단계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낸드, D램 사이즈보다는 한 반 이하 되는 마켓인데 휴대폰에 많이 들어가는 낸드라는 메모리도 있죠. 거기서는 격차가 별로 없어요. 1년, 2년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나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기술 규제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4년인데 막 쫓아오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쫓아온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미세공정 단계가 있어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좀 힘들었던 작년에 갔었던 그 공정, 그게 1B라고 하는데 그 공정을 아마 얘네들도 우리 CXMT 포함해서 중국에 들어오면은 그 친구들도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년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추격이 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4년, 1, 2년 격차는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다지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주시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걔네들도 챌린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 규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중국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장 이쪽도 갖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긴장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이게 사실 작년 8월, 9월, 10월에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가 잠깐 공포에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거의 40% 정도를 적게도 30%를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메모리도 비슷한데 이 D램에서 중국 내에서의 마켓쉐어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압도적이죠. 삼성이 한 40% 정도 좀 넘고 하이닉스가 30% 중반이면 둘이 합해서 한 70% 중반 이상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마이크론이 있으니까 10%, 그럼 80몇 프로니까 좀 남았죠. 그거는 이제 중국의 로컬 업체 CXMT, 우리 흔히 얘기하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마켓쉐어가 올라오고 있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책이 뭐냐? 대책은 뭐 있겠습니까? 중국 마켓이 큰데 우리가 마켓쉐어를 잃어가는 것이 당분간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 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고부가 가치, HBM이라든지 어저께 나온 소켓 뭐 이런 식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 쪽으로 더 박차를 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영향은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램 메모리 매출 중에서 중국에 나가는 비중이 마켓쉐어 말고 우리의 매출 중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비중이 한 30%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레거시 중국 마켓은 HBM이 아니니까 레거시 쪽에 좀 우리가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반도체 전반적으로 산업의 판도를 좀 읽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엔비디아, 아성에 도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하나가 A식 칩이라고 자체 맞춤형 AI 칩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존 GPU 시장과 A식 칩 시장의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로 비교 가능한지 이런 부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엔비디아가 거의 마켓쉐어가 80% 이상, 90%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GPU, CPU 대신에 GPU라고 해서 게임 중심으로 하다가 우리 이제는 AI 쪽으로 병렬 연산을 하는 그러한 칩, 그게 지금 GPU잖아요. GPU를 중심으로 한 마켓이 거의 1,000억 불 됩니다. 1,000억 불 꽤 큽니다. 1,000억 달러면
꽤 큽니다. 1,000억 불인데 그걸 거의 대부분을 예. 이제 엔비디아가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하고 있죠. 야, 니네가 만드는 거 말고 어떤 고객별로,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그 업체들이 쓰는 반도체 칩을 걔네 특화되게 만들어준다는 게 에이직인데 예. 그런 마켓이 이제 한 15%? 그러니까 150억 달러? 뭐 많이 잡았죠. 200억 달러? 15%, 20%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이 향후 몇 년 내려 급격히 커진다는 거죠. 왜? 자기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의 필요성이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선두를 하려고 하는 게 시가총액이 꽤 큰 회사인데 우리 그 TSMC라든지 인텔보다 훨씬 큰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브로드컴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 통신용 네트워크 칩하는 회사인데 얘네가 커스텀 에이직을 많이 성장할 거다. 매출이 뭐 거의 3, 4년 내에 더블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커지면은 그렇다고 브로드컴만 다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만 다른 업체도 있고 물론 엔비디아도 에이직 칩을 만듭니다만 하여튼 범용적인 GPU 아닌 것들이 152억 불 20%인데 이것이 3, 4년 내로 거의 지금 GPU 시장하고 맞먹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가봐야 되지만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커스텀에 대한 욕구가 왜 커스터머 한다는 거는 거기에 맞게끔 파워라든지 전력이라든지 경량화라든지 필요 없는 기능을 없앤다든지 이런 걸 잘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더 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요구하겠죠. 그래서 요거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마실 게 GPU건 에이직이건 간에 거기에 짝꿍이 되는 메모리 칩 있잖아요. HBM인데 HBM의 수요가 이것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엔비디아하고 경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GPU 시장이 1,000억 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한 144조 정도 되는 시장이고 거의 에이식 그 시장이 이걸 좀 따라갈 가능성이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좀 느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되겠습니다. 같고 지금 에이식 칩 확대나 온 디바이스 AI 이거는 이제 에이식 나오기 이전부터 나왔던 거죠. 느꼈을 테니까 그게 확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생각하는 게 왜 데이터 센터는 워낙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거를 가성비 있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판도는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챗GPT 우리 앵커님도 하시면은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하는 건 아니죠. 저기 어딘가 클라우드 구름을 타고 어딘가에 있는 거. 클라우드가 원래 구름이잖아요.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노트북은 사실 큰 역할을 안 하는데 만약에 노트북이건 휴대폰이건 뭔가 AI를 전용으로 하는 조그만 디바이스를 갖고 다니면서 저기 멀리 데이터 센터까지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연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여기서 처리하는 거 나한테 직접 붙어 있어서 그렇죠. 내가 요구하는 나한테 커스터마이즈된 거는 조금 용량도 작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걸 에이직이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반도체 D램은 HBM이 아닌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제품으로도 커스텀 에이직이 맞아 들어가는 거고 우리도 HBM 대신에 어저께 나왔던 거 난리 났던 소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우 파워 전력이 낮은 제품의 D램보다도 더 낮고 그런 것들 그걸 엔비디아가 HBM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 같이 해서 우리도 조그만 디바이스용으로 들어가는 AI를 하려는데 너네가 그 D램을 좀 더 잘 맞춰줘. 그게 나온 게 소캠이거든요. 소캠이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 연말 정도 되면 그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그렇게 나오면은 휴대폰이 들어가는 거니까 작을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자기 디바이스 사는 거 말고 저기 갔다 와야 되는 용량에 대한 요구사항도 또 늘어나요. 그래서 고용량의 데이터 센터에서 오는 용량 어떤 수요가 주는 건 아니고 새로운 휴대폰을 가지고 모바일 AI 시장이 새롭게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의 시장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으로 서로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클라우드가 하이퍼 말고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온 디바이스 같이 연결되는 이런 개념으로 물론 초반에는 갑자기 그 온 디바이스가 크다 보니까 이것이 성장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게 되는 반도체의 성향이나 아니면 성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로의 특성이나 어쨌든 성격과 기술력이 다른 섹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 클라우드에서 갖다 쓰는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아니다. 온 디바이스 A라고 해서 뭐 장치 AI가 붙어 있어서 그 직접 처리하는 거고 그렇게 다른데 어쨌든 서로의 캐파를
시장을 나누는 건 아니고 네네. 각자의 시장이 마련돼서 그걸 키워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한국 HBM 시장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네네네. 네. HBM 시장은 지금 크게 네. 저 멀리 가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HBM 수요는 있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온 디바이스가 되고 하면은 조그만 거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게 되는 D램은 용량이 좀 작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도 갖고 있으면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품의 다양성이 있으면 된다. 네네네. HBM도 있고 아까 어저께 말씀드린 소캠이라는 LP, 로우 파워 DDR도 있고 다 그런 게 다 갖춰지면 되니까 특별히 걱정할 건 없고 네. 이 내에서 HBM 내에서 아직 삼성전자가 오늘도 뭐 좋은 얘기 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자사주 뭐 산 거 다 소각하고 다시 또 산다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임원들을 이사진을 뭐 3분의 1을 반도체 전문가 떼온다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서 좋게 하긴 하는데 at the end of the day 결국 뭐냐면 콜이 나고 그다음에 설계가 잘못된 거를 고치고 해야 되거든요. 콜 나는 게 지금 어저께도 전영현 회장님이 부회장님이 그 엔비디아에 가서 어저께인가 지난주에 전영현 부회장께 삼성전자 엔비디아 가서 엔비디아하고 그 HBM3E 그거에 대해서 승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다. 네. 그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도 좋은 거고 하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죠. HBM3 콜 나는 게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정 중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헤매고 있는 원비 공정. 예. 사실 원비가 아니고 원C죠. 원C 공정을 그게 뭐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반도체가 네. 반도체 칩을 작아지려면 이 간격이 뭐 좁아야 될 것 같죠. 네, 그걸 네. 미세 공정이라는데 네. 그거 단계가 20나노가 아니고 10나노급 되면서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구분을 X, Y, Z, A, B, C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양산을 이호도 한다는 게 원C. 그러니까 X, Y, G, A, B, C 이게 C니까 제일 미세한 잘하는 거예요. 거. 가장 얇은 예, 거예요. 기술력 좋은 네. 거. 근데 삼성은 원C를 아직 못 만들고 있거든요. 예. 원C 개발하는 게 올해 6월까지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한 9개월 뒤졌는데 6월 달에 개발을 해야 돼요. 원C를.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에 따라온다는 애 걔네들이 XY에 있어요.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기술 격차는 있네요. 네, 많이 따라왔지만 그런데 하여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원C 하이닉스보다 못한 거를 6월까지 하겠다는 걸 해야 되고 예. 그거와 별도로 HBM3 콜 안 난 거를 어저께 전영 회장님이 가서 만났다고 하는데 네, 그게 네, 결과가 나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HBM 수요가 어떻다 그런 거 걱정할 건 없다 이거죠. 네, 그 이슈는 아니다. 네. 하이닉스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 HBM4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올 하반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삼성이 만약에 하이닉스한테 헤게모니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혹시라도 그렇게 삼성을 많이 좋아하시는 응원하시는 분 계실 텐데 HBM4E에서 승부가 날 수가 있습니다. HBM4E는 27년 양산이고 보통은 내년도에 승부가 날 것 같아서 올해까지는 좀 스트러글이 하고 그 분기점이 6월 무슨 항쟁 민주항쟁이 아니고 6월에 분기점에 삼성이 크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요 네. 이슈가 아닙니다. 네. 그 HBM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HBM 시장의 주도권을 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넥스트 HBM을 노리는 흐름도 이미 시작이 됐고 CXL 시장 말인데요. 네네네. 이것도 지금 뭐 삼성전자 뭐 기술이 뭐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네. SK하이닉스 좀 후발주자 느낌도 요구에서는 있고 네네. 뭐 어쨌든 그런데 CXL이 뭔지 좀 쉽게 좀 설명을 아주 해주시면 쉽습니다. 좋겠어요. 아주 두 마디 할게요. HBM과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말에 들어있죠. 컴퓨팅 하는데 예. 빠르게 예. 할 수 있게끔 연결시켜준다. D램이 보통 CPU가 있고 GPU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주변 회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반도체 회로들 우리 D램 말고 예. 그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가지 그 로직 칩들이 있거든요. 걔네들 다 D램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CPU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GPU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로직들이 다 D램을 액세스 가서 야 너 갖고 있는 거 데이터 내놔 이렇게 자꾸 물어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D램이 빨리빨리 이게 응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유하는 거예요. CPU, GPU 이런 것들이 공유해서 빨리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D램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게 CXL D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장치들을 더 빠르게 연결하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통로 시작할 역할을 때는 한다. CPU, 인텔이 그걸 주도했어요. 어. 그래서 여전히 우리 D램보다는 CPU나 GPU 업체들이 더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잘 나갈 때 인텔하고 삼성이 했지 않겠어요? 인텔하고 삼성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조금 앞선 거 맞죠. 근데 그 간격이 크진 않아요. 어. 두 번째는 이게 HBM을 대체하느냐?
절대 아니고요. HBM하고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시장 사이즈가 가장 좋게 보는 것이 27년도 정도 됐을 때 업데이트 되겠죠. 이게 2년 뒤. 2년 뒤 또는 28년 됐을 때 HBM 현재 사이즈의 한 5분의 1 정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입니다. 아, 삼성전자, 이 시장에. 하이닉스 예. 그 주가보다는 이 관련되는 뭐 설계하고 칩하고 뭐 이렇게 그 소부장 있잖아요. 걔네들은 가까울수록 그것이 와닿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어저께 나온 거는 또 다른 얘기고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삼성 하이닉스 이슈는 아니고 삼성이 앞서 있긴 하지만 그것하고 삼성보다 하이닉스 삼성보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CXL 자체를 개발하는 설계,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런 업체들은 중간중간에 보실 수는 있습니다. 네. 반도체 영역은 워낙 이제 전문가 영역처럼 느껴지고 이해가 좀 안 돼서 이런 내용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뭘 골라야 될까요? 네, 저번에 제가 타 방송에서도 그랬고 조금 바뀌었는데 바뀌었어요, 관점이? 2월 7일, 2월 10일, 10일, 11일 3일 사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하이닉스를 95로 봤다면 삼성전자는 5도, 95니까 저쪽에 삼성전자 이렇게 봤거든요. 주가를. 근데 그 7일날, 10일날 지나가면서 뭐냐면 한 삼성 하이닉스 한 70, 삼성전자 한 30. 오, 많이 20이나 올라갔어요. 오, 올라갔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2.6배거든요. 그럼 거꾸로 해야 되죠, 원래. 네. 그런데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높게 보는데 지금 요즘에 기사에 나오는 것들이 하는 것이 삼성전자가 워낙 밑에 있는데 HBM3만 콜라면 또는 중국에서 지금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수급이 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휴대폰이 조금 재고가 준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등치가 좀 크다 보니까 워낙 억눌린 거 대비했을 때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국내 기관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외국인이 사주는 게 중요한데 외국인이 얼마 전에 12일 날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어요. 왜? 걔네 지분이 그 규정에서 넘어가서 어쩔 수 팔았는데 그를 외국인이 꽤 많이 받아갔거든요. 많이 받아갔는데 장이 안 좋거나 삼성전자가 애매하면 받은 거 곧장 다 팔 수 있잖아요. 받은 거에 반도 안 나왔어요. 그 뭐냐면 반 정도는 한번 가보자 이런 심정이 외국인이 있어서 그 주가가 외국인 지분이 확 줄다가 그거 받아간 거를 다 내오놓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수급이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만 터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시간이 이슈죠. 시간이 이슈여서 아마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 뭔가 나오면은 좋겠다라는 거를 다음 주 맞죠? 다음 주 27일 날 새벽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삼성에 붙을지 하이닉스에 붙을지 전체적으로 붙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은 관망이네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어떤 맞습니다. 얘기 나오는지 좀 주목해보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뷰는 조금은 호전됐다라는 거. 이전보다는.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이모조 워낙 이제 반도체 강자라고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개념 이슈와 전략들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함께했고요.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